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동산 경매를 독학으로 준비를 하고 약 3년 만에 아파트 투자, 소액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다가구 3개를 낙찰받고 운영하고 계신 게스트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먼 길 오셨어요. 저희 대구에서 오셨어요. 상당히 지금 저희가 위치하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대구에서 끝에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장TV 시청자분에게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대구에서 올라온 경매 투자 5년차 인통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가구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부동산 중개업과 인테리어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통의 자본주의 생존 블로그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 경매 노하우와 경매 수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유튜브 채널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인통의 뜻이 뭐예요? 이 인통이라는 별명이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지어준 별명인데요. 네. 인기 대통령입니다. 아, 인기 대통령. 네. 줄여서. 네네. 아, 인통. 네. 그래서 원래 그 의미는 그랬는데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어질 인자에 통할 통으로 해서 어짐으로 이렇게 통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오래 쓴 별명이네요. 네네. 닉네임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통이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부터 좀 넘어가서 네네. 경매 투자는 제가 보니까 회사를 다니고 계셨어요. 네. 근데 회사가 이제 대기업에 대한 계열사 회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네. 수입이 적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봉이 동종 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연봉은 혹시 대략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제가 퇴사할 때 기준으로 한 6,500 정도 받았었어요. 6,500. 네네. 근데 이 나이대에 6,500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연봉을 뿌리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연봉을 받으면 네. 재테크 생각이 안 나요, 사실상. 그 연봉을 받으면 그 연봉을 어떻게 알차게 돈을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외차를 한번 타볼까? 플렉스를 좀 해볼까? 명품을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재테크는 왜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서버 운영이었는데 업무 특성상 야간이나 퇴근 이후에도 항상 수시로 이제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네. 회사 시간인 거죠. 그렇죠. 수도 없는 야근과 철야, 네. 그리고 뭐 주말 밤낮 없이 오는 연락, 전화, 네. 이런 것 때문에 내 생활이 없어지는구나. 네, 맞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만들어서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끔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재테크를 알아보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알아본 것 중에서 부동산 경매를 하겠다는 네. 어떻게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경매를 알게 된 거는 김상준 대장님을 유튜브로 우연히 보게 돼서 이 경매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김상준 대장님이 임장 활동을 하고 직접 투자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김상준 대장님의 책도 구매하고 매일매일 영상이 올라오는 것도 구독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핸드폰 보죠 이랬는데 구독 안 눌러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우리 대장TV를 보면서 경매 준비를 하였다. 네. 그러면 첫 시작에 그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제 첫 투자금은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첫 낙찰받은 물건이 경북 구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거든요. 제가 낙찰받은 금액이 1억 8,200이었는데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았을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30평대 아파트는 네. 이때 무슨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입찰한 아파트에 제 선배들이 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배들이 요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그 아이를 키우기에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다. 그래서 평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마침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데 그 아파트, 해당 단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사실은 제가 입찰할 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수십 번의 폐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낙찰될 거라는 기대를 전혀 못하고 주변 평판이 되게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자 하고 도전을 했는데 덜컥 이렇게 낙찰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받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세가 한 2억 500에서 2억 1000 정도에 형성돼 있었는데요.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1억 8200이라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수를 했고, 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사실은 임장을 나갈 때 건물 내부는 살펴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 과정에서 집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점유자분께서 돈을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장도 다 돼 있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낙찰받은 매물이 상당히 좀 운이 좋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파트를 선정한 게 이제 인프라. 근데 인프라를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각종 선배들이 네네. 선배들이 살기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아파트가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시세보다는 약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적으신 거고. 네네. 근데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적으시면 낙찰가에게 근접해질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네, 맞아요. 근데 많이 폐찰하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입찰가를 좀 올리신 것 같아. 네. 조금 올려서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상 안전마진 20%는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상승장에 있는 아파트다 라고 하시면 금매보다 다소 5에서 1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파셨어요? 아니면 뭐 전세나 뭘 써주셨어요? 당장은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직접 거주를 했다가요. 네. 이제 한 시세 차익을 조금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에 파셨어요? 제가 2억 1,500에, 사실 그때 당시에도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는 했었는데요. 제가 그 710 대책이 발표될 때 즈음에서 새로운 다가구 건물을 한 채 더 매입을 했는데, 이 주택수에 걸려서 취득세가 좀 많이 나오게 생겨서 이 취득세를 많이 낼 것인가, 아니면은 좀 매매 차익을 좀 줄여서 그 빨리 금매로 던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조금 금매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투자를 위해 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네네. 얘를 희생해서 빨리 갈아타서 얘를 좀 수익화시키는 거를 네네. 목적으로 두셨네요. 다가구 물건을 왜 경매로 선정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일찍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월급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경매 투자는 하고 싶은데 꾸준한 현금으로는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 중에도 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모텔도 있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 부동산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다가구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이 됐고요. 이 다가구 건물들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이 단순 수익률로 결정해서 물건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수익률 7%, 8%, 뭐 10% 뭐 이렇게 기준이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토지와 건축에 대한 평당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네네. 어떤 기준으로 매입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치. 일단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다가구라는 게 아파트와는 다르게 이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대지 평당가 혹은 그 연면적당 평당가로 계산해서 이렇게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 다가구 건물의 그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축 건물들 중에는 이 매매가가 너무 높게 산정이 돼 있어서 수익률이 뭐 3%, 4% 이런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입지가 아무리 좋고 땅이 아무리 넓더라도 그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기준으로 보신 거예요? 그것도 시세 그 상황마다 다른데, 제가 입찰했을 당시에는 한 10% 내외로 수익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나오는 만실 건물이다. 기준?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낙찰 받아서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는 약 한 23% 정도 나왔습니다. 대출 레버리지 받아서 23%? 예, 대출을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대출 없을 기준이면 한 10% 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네요. 네네.
레버리지 받아서 한 20%. 네. 이제 이게 다가구들 수많은 임차인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가구만 명도를 하면 되지만 제가 이번에 낙찰 받았었던 다가구의 경우에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차인들 12가구 보증금들 있잖아요. 네네. 다 받아 나가세요? 아니면은 일부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12가구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7가구 정도까지 그 배당금이 돌아갔었고요. 그리고 뒤에 한 3가구 정도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다행히도 배당으로는 받아가지 못하지만 보험을 통해서 이제 그 다 받아. 임차 보증금을 보전을 받아가는 받았고 거죠. 그리고 2가구 정도가 아예 보증보험도 없었고 후순위여서 그 배당 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소액 임차인도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 설명을 충분히 전달드리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해드리고 그 12가구 중에서 요 주인 세대 분들에게는 이사 기간을 가장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사 비용도 일정 부분 챙겨드렸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사 비용보다 제가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좀 더 넉넉하게 챙겨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네네. 기간도 좀 넉넉하게 들어서 정도를 네네. 다 완료하셨네요. 네네. 임차인분들도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럼 낙찰자가 막 돈 줄 때까지 안 나가고 막 뻗팅기고 막 뭐 싸움 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임차인분들도 경매 집행 기간 동안에 다 알아보셨어요.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못 받아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현 소유자한테 소송을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을 중개했던 중개법인이나 아니 중개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낙찰되면 우선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이런 소송들 준비하고 일부 이사 기간을 협의하려고 조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명도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전세를 계약할 때나 월세를 계약할 때나 이럴 때는 항상 경매 투자라는 기술력을 꼭 배워서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도가 끝나고 네. 다 내보내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신 거네요. 연장하신 분들은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3가구 정도는 그 좀 더 연장을 희망을 하셔서 그분들과는 이제 그 재계약을 진행했고요. 재계약을 하셨. 나머지 한 9가구 정도는 다 이제 명도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집 내부에 수리할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할 부분은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해서 새롭게 임차인을 맞췄습니다. 그럼 지금 총 몇 가구죠 거기가? 여기는 주인 세대는 제가 직접 거주하고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11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11가구. 네네. 그럼 11가구가 지금 다 만실인가요? 네, 지금 만실이에요. 오, 다 만실이에요? 네. 그러면 월세 세팅하신 거예요? 전세 세팅하신 거예요? 그 투자 초기에는 제가 투자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자랑 뭐 운영비를 다 제한 순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도록 전세 구성 비율이 좀 높았고요. 지금은 이제 전세 비중을 많이 줄여서 월세 비중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월세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나와요? 지금은 그 이자랑 그 운영비를 공제하고도 약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이듬해 그 매수했던 그 다가구에서는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수익률을 말씀 주셨는데 대출 이자가 있잖아요. 근저당이 설정됐으니까 네. 그 이자비를 또 제외하고 네. 운영비를 제외해도 매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고 네. 합니다. 마지막 저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미처 말씀 못 드렸다 네.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5년 전에는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고요. 경매의 경자도 몰랐던 정말 초보 중에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종잣돈이 적어서 이 선뜻 경매 투자를 망설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도전을 하시고요. 그 도전 과정에서 설령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내가 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경매라는 거를 잘못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싸게 사서 금매보다 금매로 파는 거 아니냐, 단순 작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랑 똑같아요. 경매를 배운다는 게. 배워서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에 팔아서 수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기준으로 특수 물건을 또 입찰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가를 쪼개는 작업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이러다 보면 많은 투자와 부동산의 인사이트가 커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생산자로 가게 돼 있어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가치들이 많아요. 그런 숨은 가치를 내가 발굴해서 신축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작업들, 아니면 이 토지에 맞게 걸맞는 가치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외관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외관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화를 만드는 과정들, 이렇게 디벨롭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투자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놓고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투자가 아니라 1년 동안 해서 얼마 벌어야겠다, 3억 벌어야겠다, 5억 벌어야겠다, 10억 벌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최초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해 소액 경매를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그 누구든, 모든 투자 고수든 부동산을 잘한다는 모든 분들 전체 다 소액 경매 했습니다. 그럼 나는 왜 소액 경매를 안 하려고요? 당연히 소액 경매를 통해 내 부동산도 일하게 만들면서 내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인통님과 같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